스포츠에는 불황이 없었습니다. 엔데믹 선언과 함께 우리는 일상에 온전히 복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독한 녀석과 함께 말이죠. 거리에 찬바람이 불었고 소비자는 구매를 주저했지만 스포츠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스포츠는 유례없는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 기록만큼이나 리그 흥행 기록이 쏟아진 한 해였죠. 메이저리그 사커는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무려 1,000만 명이 경기장에 방문하여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게 다 타임즈 선정 올해의 운동선수 리오넬 메시 덕분이죠. 미국에서만 1,250만 명이 영화 같았던 메시 데뷔전을 시청했습니다. 이는 2023 NBA 파이널보다 높은 수치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축구 경기였죠. 인터 마이애미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스포츠팀이었습니다. 발롱도르 8회 수상자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 200만 장 넘게 팔리며 저지로만 4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죠. 보그는 메시의 분홍색 저지를 올해의 패션 아이템으로 선정했는데요. 사커 저지를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변모시킨 메시의 문화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죠. NFL은 타임스 선정 올해의 인물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캔자스시티 치프스 경기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투어 매출을 달성한 슈퍼디바가 치프스 타이랜드 트래비스 켈시를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누구지?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거지? 전 세계 스위프트 팬들의 관심은 썸남에게 쏟아졌는데요. 덕분에 켈시 저지 판매량은 4배, 구글 검색량은 14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켈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1위에 올랐고 소속팀 티켓값은 40%나 상승했죠. 가장 고무적인 것은 12, 17세 소녀들의 시청률이 50%가량 올랐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더 이상 커질 여지가 없다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NFL은 젠지 여성 팬이라는 예상치 못한 성장 기회를 발견하게 됐죠. 올해 여자 스포츠는 독자적인 브랜딩과 스토리라인을 개발하며 남자 스포츠의 여성 버전이 아닌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로 포지셔닝했습니다.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은 역대 최다 관중 흥행을 경신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개막전에는 4만 2천 명이 입장했는데요. 이는 뉴질랜드 축구 역사상 남녀 통틀어 최다 관중 기록이었죠. 러시아와 포로 교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복귀 경기는 WNBA 역사상 가장 높은 정규 시즌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9월 네브라스카 대학 미식축구장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는 무려 9만 2천 명이 몰리며 여자 스포츠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죠. 미국 여자 대학 농구에서는 세기의 라이벌이 탄생했습니다. 스테픈 커리 레인지와 폭발력으로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아이오와의 케이틀린 클락,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게 한 시즌 최다 더블 더블 기록을 세운 LSU의 엔젤리스. 이 둘은 올해 4월에 열린 NCAA 여자 농구 파이널에서 만났습니다. 토너먼트 기간 케이틀린은 리스 고향 친구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선사했는데요. 파이널에서 리스가 친구들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라인이 완성됐습니다. 파이널 안표값은 남자 농구 파이널을 훌쩍 뛰어넘었죠. 결국 리스의 복수로 끝을 맺은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12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메시의 MLS 데뷔전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수치죠. 여자 스포츠 성장은 흥행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키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졌죠. 윈블던은 140년 순백의 전통을 깨고 색깔 있는 속옷을 입는 걸 허용했습니다. 나이키도 여자 월드컵 키트에 색깔 있는 바지를 추가했고 월경혈이 새는 걸 방지하는 라이너 기술을 선보이며 여성 선수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여자 스포츠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고 젊은 인구를 끌어오려는 기성 스포츠의 노력에 글로벌 불황 속에 스포츠는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구단에, 구단은 선수에게 공격적으로 투자했죠. 올해 NFL, NBA, NHL에서 구단 매물이 나왔는데요. 모두 최고 금액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그중 NFL 워싱턴 커맨더스는 약 8조 원에 팔리며 북미 스포츠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구단이 되었습니다. LA 다저스는 10년 9,100억 원으로 오타니 쇼에 이어 전 세계 가장 비싼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매년 910억 원가량 받는 건데요.
이는 KBO 한 해 총 연봉보다 높은 셈입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구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0년간 26억 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계약 만기 후에 받기로 협의했다죠. 사우디 골프리그 리브 골프는 740억 원 이적료를 지급하며 세계 랭킹 3위 요람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금 중 4천억을 바로 수령하면서 요람은 2023년 돈을 가장 많이 번 운동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1위였던 호날두의 총 수입 1780억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이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스포츠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우디는 복싱 프로모터들에게 두둑한 대전료와 최신식 경기장을 제공하며 흥미로운 대결을 연달아 실현시켰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복싱 챔피언과 MMA 챔피언이 맞붙는 세기의 대결을 볼 수 있었죠. 사우디 알프 슈크란. 이런 게 스포츠 워싱이군요. 첫 돌을 갓 지난 사우디 리브 골프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PGA 투어를 굴복시켰습니다. 작년부터 리브 골프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PGA 투어에서 선수들을 야금야금 빼갔는데요. PGA는 불법 협상이라며 사우디를 고소했고 리브 골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대응했죠. 결국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법정 비용으로 290억을 지출한 PGA 투어는 사우디의 마르지 않는 지갑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올해 6월 리브 골프의 합병을 제안하며 글로벌 골프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우디는 기세를 몰아 올해 11월 2034 월드컵 개최권마저 따냈습니다. 빈살만 바람대로 세상은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세상은 정반대 색깔이죠. 새해 첫날부터 유럽 곳곳은 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스위스에서 열린 스키 월드컵은 인공눈 위에서 치러졌고 프랑스에 있는 스키 리조트 절반가량이 운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IOC 보고서는 2040년에 자연눈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10개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죠. 다행히 뜨거웠던 연초 겨울과 달리 가을 날씨는 제법 가을다웠습니다. 달리기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다고 할까요? 9월 끝자락에 열린 베를린 마라톤에서 티그스트 아세파는 2시간 11분 53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여자 세계 신기록을 2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가 신은 138g짜리 신발은 아디다스 역사상 가장 가벼운 레이싱화였습니다. 또 한 번 신고 버리는 일회용이었죠. 아디다스는 초경량 그리고 초고가 레이싱화 시대를 열며 슈퍼 신발 경쟁에 앞서 나갔습니다. 2주 동안만 말이죠. 10월 8일에 열린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은 2시간 35초로 남자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는 나이키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까지 쇼츠 한 편도 안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섭2를 달성할까요? 킵초기가 클래스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킵툼이 세대 교체에 성공할까요? 빅3가 해체되고 세레나 윌리엄스가 은퇴하면서 테니스에도 세대 교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코코 고프는 US 오픈 챔피언에 오르며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레나 이후 US 오픈 정상에 오른 첫 10대 미국인이었죠.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작년에 은퇴한 잔디의 제왕 로저 페더러 뒤를 이었습니다. 20살 스페인 왕소는 윈블던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생애 2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하지만 조코비치의 독주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6살 고트는 올해 윈블던을 제외한 모든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그랜드슬램 US 오픈에서 최고령으로 우승했고 통산 23승으로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 기록도 달성했죠. 하드우드 고트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2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경기에서 누적 38,390점을 달성하며 통산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16년 동안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30점을 득점해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죠. 킹 제임스는 이제 4만 득점을 향해 달리며 그 누구도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F1 레드불 레이싱 막스 베르스타펜이 역사적인 시즌을 마무리하며 남긴 말이었습니다. 막스는 올해 22경기 중 19번을 우승하며
작년 자신이 세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와중에 10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세웠죠. 26살의 막스는 올해까지 통산 54승을 거두었는데요. F1 전설 루이스 해밀턴과 미하엘 슈마허는 같은 나이에 각각 14승, 10승을 기록하고 있었죠. 압도적인 천재가 등장한 듯합니다. 안세영 선수 말입니다. 퀸세영은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에서는 29년 만에 여자 단식을 제패했습니다. 올해 14개 국제대회 중 9개를 우승하며 세계 랭킹 정상에 올랐고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선정 올해의 여자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양대리그 만장일치 MVP가 탄생했습니다. 야구 천재 오타니 쇼에 있는 마운드에서 10승을 거두는 동안 홈런 44개를 때리며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내셔널리그 MVP 아쿠냐 주니어는 홈런 41개를 때렸는데요. 73번이나 베이스를 훔치면서 말이죠. 40, 70 클럽과 10승 그리고 타격 3관왕, 게임에서도 보기 힘든 기괴한 스탯입니다. 물리 엔진을 수시로 망가뜨리던 시몬 바이스는 입스에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2년 만에 세계선수권에 참가한 바이스는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는데요. 동시에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통합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하며 고트 클래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죠. 새삼 페이커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T1은 7년 만에 롤드컵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최연소 미드라이너 우승 기록을 보유한 페이커는 롤드컵 사상 첫 4회 우승과 더불어 롤드컵 최고령 우승을 달성했죠. 고트에게 전성기란 데뷔부터 은퇴할 때까지인 듯합니다. 그리고 페이커의 은퇴는 아직 멀었습니다. 클라이밍 김자혜는 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3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우승했는데요. 통산 30번째 월드컵 우승이자 월드컵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는 첫 우승이었죠.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NBA 덴버 너깃츠, NHL 베가스 골든 나이츠 모두 올해 창단 첫 우승을 맛봤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맨시티가 창단 129년 만에 빅이어를 들어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우승도 추가하며 잉글랜드 구단 중 두 번째로 트래블을 달성했죠. 그리고 주전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는 29년 만에 EPL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우며 맨시티의 무결점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LG 트윈스는 21세기 첫 우승으로 28년 묵은 아와모리 소주를 개봉했습니다. 김민재의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차지하며 차별받던 남부 이탈리안의 위로를 건넸죠.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37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표팀 맏형이자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은 이번이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은퇴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이 자신을 뛰어넘고 대한민국 단거리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정찬성, 톰 브레이디, 잔루이지 부폰, 카멜로 앤서니. 이 전설들은 코트, 필드, 옥타곤에 모든 걸 남김없이 남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년 남짓 자리를 지키고 커튼콜 직전까지 활약했던 이들이라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겨울이네요. 쉴 새 없이 달렸네요. 여러분 한 해는 어땠나요? 어떤 메달을 목에 걸었고 무엇을 아쉽게 놓쳤나요? 승자만 도드라지는 스포츠 세계,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단지 수면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가치 없는 건 아니죠. 모두 우승을 위해 무르익어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사실 오늘 언급된 모든 선수들이 거쳐간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면 그건 분명 MVP를 향해 달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